안녕하세요. 알렉스 강입니다. 비트코인이 1900만원 돌파했습니다. 아까 잠깐 2000만원 돌파했다가 다시 지금 190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가 오르고 떨어지는 이유가 무수히 많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냥 올랐으니까 거기에 맞는 이유를 붙이고, 또 떨어지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떨어졌다, 저런 이유 때문에 떨어졌다, 이유는 무작정 이제 많이 붙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번 상승의 이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각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고, 경기 부양책은 한마디로 돈을 계속 이제 더 많이 풀어버린다는 이야기인데,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은 지난 10월 달에 보고서를 통해서 금에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도 함께 매수하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비트코인이 금의 대체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이든 당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전까지 트럼프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바이든 진영의 경제팀을 보면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 바이든이 이제 정상적인 대통령의 그 권한을 무사히 이제 넘겨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을 보면 창업투자가 제일 큽니다. 창업투자를 보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오늘 24% 이상 급등한 우리기술투자, 요거를 보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암호화폐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죠.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면 저거 오르네? 그러면서 이제 너도 나도 막 돈을 넣고 계속 이제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래량도 늘어나고 거래소의 수수료도 늘어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이제 계속 늘어나니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회사의 수익이 늘어나고, 거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기술투자도 돈을 나중에 많이 벌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하면 될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내일도 오를지 내릴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면 지금의 비트코인의 추세는 전고점을 뚫을 기세로 계속 상승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시세를 보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건 코스피 종합 차트의 월봉 차트입니다. 지난 2018년, 2017년 말, 2018년 초 이렇게 해서 이때 전 고점이었죠. 이때 전 고점에 코스피 지수를 보면 2607포인트까지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때 이제 코로나 폭락장으로 1400선까지 폭락을 했다가 계속 반등을 하면서 지금 벌써 2500선까지 크게 반등을 했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세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2017년 말 그리고 2018년 초까지 이만큼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가 대략 한 2900만원 정도까지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쭉 하락을 했다가 이때 코로나 폭락장 때 비트코인도 이렇게 크게 빠졌다가 결국에는 다시 계속 반등을 하면서 지금 2000만원 선까지 이제 바짝 코앞까지 다가온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시세랑 코스피 시세를 같이 이렇게 나란히 두고 비교를 해보면 정말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때 2017년 마지막, 2017년 12월 그리고 2018년 1월 이때 최고 전고점을 이렇게 마찬가지로 나타냈었고,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코로나 폭락장 때 비트코인도 크게 하락을 했었고 코스피 지수도 크게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반등, 이때도 계속 반등. 이게 굉장히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다르죠. 이 당시에, 그러니까 코스피가 여기 2600선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건 제약 바이오주 전체적인 급등과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당시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급등, 이때는 갑자기 이제 암호화폐라는 게 있어 그러면서 너도 나도 모든 이제 개미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들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열풍이 한번 확 불면서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커지고 여기에 이제 뭐 이런저런 음모론도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이 비트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현금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건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도 이 둘 사이에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뭔가 왜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일까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이제 자연히 금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상승했던 건 그때 2017년 요때였죠. 요때 2016년에서 2017년까지 그리고 2018년 그 1월까지 요때까지 이제 계속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때 계속 금리가 이렇게 하락을 했던 시기고 2017년 11월까지 이게 계속 유지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저금리에 시중에 이제 돈이 많이 풀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식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같은 투자처로 돈이 이제 많이 흘러 들어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2017년도 뉴스인데 당시에 금리를 더 낮출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니다. 금리를 더 이제부터는 금리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던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없었던 저금리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당시 저금리 상황은 증시에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2017년도 뉴스인데 2017년도에 주식 계좌가 2478만 개, 사상 최대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의 90%가 주식 거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요즘 뉴스랑 비슷하죠. 2017년도 주식 계좌 수는 2500만 개 정도였다고 했죠. 그리고 요건 지난 4월 올해의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이 되자 활동 중인 주식 계좌 수는 3000만 개를 넘겼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는 거죠. 아무튼 금리 상황이랑 시중에 풀린 돈이 뭔가 투자처를 찾아서 이리저리 막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시장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결국에 이제 또 어디 투자할 데 없나 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까지 흘러가게 된 거죠. 그런데 예전 비트코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이라는 이 투자처가 제일 이제 투자의 마지막 정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투자처의 가격이 최고점까지 오르고 난 이후에야 금융당국은 이제 너무 버블이 커졌으니까 시중에 뿌린 돈을 거두어 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슬슬 이제 올리기 시작하죠. 시중에 있는 돈을 막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두기에는 아직은 조금 멀어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힘들어진 그 경기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조금 더 돈을 시중에 많이 좀 풀고 이런 현재 금리 상황을 계속 유지해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그 시중에 뿌린 그 돈은 이제 어딘가 투자처를 향해서 계속 흘러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투자처의 끝판왕인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죠. 이번 비트코인 상승이 얼마나 갈지 그리고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르지만 주식시장, 증시도 함께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승이 크게 뿜어져 나온 이후에는 우리나라 증시는 또 다시 예전 2018년도 하락장처럼 한동안 하락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락장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거의 정점이고 앞으로 한동안 쭉 더 갈 텐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마지막 끝나기 전까지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뭐라도 막 투자를 해서 수익을 빨리 내야 할 시점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식 이야기도 구독을 통해 함께 합시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